서울의 중심부이자 욕망의 상징인 미린의 호텔 50층 라운지에서 한서윤은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얇은 가죽 시계는 약속 시간이 이미 20분이나 지났음을 알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미린의 그룹 전략기획실 팀장으로서 1분 1초를 금처럼 여기는 그녀에게 타인의 지각은 용납할 수 없는 무례였으나 오늘은 상황이 달랐다. 울며 불며 사정하는 친구를 대신해 나온 이 자리는 단순한 맞선이 아니라 거절을 목적으로 한 연극 무대였기 때문이다. 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 무례한 상대가 나타나는 즉시 얼마나 우아하고 냉혹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때 호텔 라운지의 고요한 공기를 찢고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이곳의 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지배인이 당황하여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휘적휘적 걸어와 서윤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그는 마치 안방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서윤은 눈앞에 나타난 이 기이한 생명체가 자신의 맞선 상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잠시 말을 잃고 그를 관찰했다.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고 테이블 위에 팔을 괴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동물을 품평하는 듯한 불쾌함만이 가득했다. 강민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웨이터를 손가락으로 까딱거려 불렀다. 그는 메뉴판을 거칠게 넘기더니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물이나 빨리 가져오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서윤은 미린의 그룹의 임원들을 상대할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혁은 물이 나오자마자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손등으로 입을 쓱 닦으며 서윤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깐깐해 보인다며 여자가 너무 똑똑한 척하면 남자들이 피곤해서 싫어한다는 둥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시종일관 빈정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서윤이 화를 내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윤은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도발이었고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악질적인 장난 같았다. 서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이 배제된 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기세에 강민혁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잠시 멈칫했다. 서윤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그가 늦은 시간만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간,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생에 관여할 자격이 없으며 당신의 태도는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그저 못 배운 무식함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민혁은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눈을 깜빡였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상황에서 서윤은 오히려 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의 뼈를 때리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그의 복장과 태도가 이 장소와 상대방에 대한 모독임을 지적하며 돈이 많다고 해서 품격까지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당신을 통해 확실히 배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서윤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당신이 마신 물값과 내가 낭비한 시간값으로 치자면 이것도 아깝지만 적선하는 셈 치겠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는 내 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호텔 라운지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었다. 강민혁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묘한 미소를 지으며 턱을 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린의 그룹 본사는 태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은 회장님의 손자이자 미국에서 경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전략기획실 팀장인 서윤은 어젯밤의 불쾌한 기억을 억지로 지워내며 취임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느라 분주했다. 사내에는 신임 대표가 낙하산이라는 소문과 함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애송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서윤 또한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혈연에 의한 세습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강당은 수백 명의 임직원들로 가득 찼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서윤은 임원진의 바로 뒷줄인 팀장석 맨 앞줄에 서서 단상을 주시했다. 박진만 전무를 비롯한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팔짱을 낀 채 신임 대표가 어떤 실수를 할지 지켜보겠다는 듯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회자가 신임 대표이사의 입장을 알리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제발 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온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훤칠한 키와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뒤로 단정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은 귀공자의 풍모 그 자체였다. 좌중에서는 웅성거리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지만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서윤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코, 그리고 입가에 걸린 여유만만한 미소는 어제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며 짓밟아 주었던 바로 그 진상 남자의 얼굴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지만 단상 위의 남자는 분명 강민혁이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다가 앞줄에 서 있는 서윤과 정확히 눈을 마주쳤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서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어제 모욕을 주고 돈까지 던져주며 훈계했던 그 노숙자 같던 남자가 바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직속 상사, 즉 미린의 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였던 것이다. 강민혁은 취임사를 시작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취임사 도중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지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최근에 배웠다고 말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너무나 명백했기에 서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주변의 동료들은 대표님의 유머 감각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서윤만은 웃을 수 없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민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만 전무와 뼈있는 인사를 나눈 뒤 천천히 서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서윤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꼿꼿하게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앞에 멈춰선 강민혁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한 팀장님과는 구면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꽂혔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독한 악연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강민혁은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주신 5만 원은 잘 썼다고. 그리고 그 빚은 앞으로 천천히 아주 혹독하게 갚아주겠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려 빠져나갔고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낙하산 대표와 그를 참교육시킨 팀장이라는 최악의 구도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서유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평탄했던 회사 생활이 오늘부로 끝장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다. 집무실로 돌아온 서유는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보통 때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척척 처리해 나갔을 일들이었지만 지금은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전략기획실 한서윤 팀장을 지금 당장 대표이사실로 호출하셨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재킷 매무새를 다듬고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길고 차갑게 느껴졌다. 문 앞에 선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노크를 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짧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민혁은 거대한 집무 책상 뒤에 앉아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한참 동안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그녀를 문 앞에 세워두었다. 이것은 명백한 기선 제압이자 유치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제 호텔에서의 찌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냉철한 기업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앞으로 자신의 직속으로 수행해야 할 특별 프로젝트가 있다며 두꺼운 파일 하나를 책상 위로 던지듯 밀었다. 서윤이 파일을 열어보자 그곳에는 미린의 건설의 감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회사의 금기이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영역이었다. 강민혁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이자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대표이사의 취임과 동시에 사내 인트라넷은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직원들은 강민혁의 파격적인 행보와 검증되지 않은 경영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수려한 외모에 대한 가십을 쏟아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한서윤 팀장에게는 그런 한가한 소문 따위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철을 내려다보며 마치 시한폭탄을 받아든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강민혁이 지시한 미린의 건설 감사권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룹 내 절대 권력자인 박진만 전무의 영린을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아 강민혁이 건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미린의 건설의 지난 5년간 자금 흐름과 회계 장부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미린의 건설은 그룹 내에서도 박진만 전무의 사금고로 불리는 성역이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서윤을 이용해 박 전무를 견제하려 하거나 혹은 그녀가 실패하여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들려는 이중적인 계략을 꾸미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을 노려보았다. 인터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자 서윤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하고 능글맞은 강민혁의 것이었다. 그는 방금 지시한 보고서의 글자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커피의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그녀를 수시로 대표이사실로 호출했다. 서윤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수정된 서류를 들고 들어갈 때마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빤히 쳐다보며 즐거워했다. 이것은 어제 호텔 라운지에서 당했던 모욕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려는 유치하고 졸렬한 복수극이었지만 서윤은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기에 모욕감을 느낄수록 오기가 발동하여 더욱더 업무에 몰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던져준 죽음의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이 일을 맡겼다면 그것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서유는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미리네 건설의 방대한 회계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숫자들의 패턴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회계 감사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치밀한 분식 회계의 흔적이었고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비리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하던 서윤의 등 뒤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그룹의 실세이자 미리네 건설의 실질적인 주인인 박진만 전무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파일처를 힐끔 바라보며 요즘 신임 대표가 의욕이 너무 앞서서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동시에 은밀한 회유였다. 박 전무는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줄을 잘 서야 오래 살아남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지만 남겨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 전무가 사라진 후 서윤은 자신이 거대한 권력 암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낙하산 대표와 부패한 전무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파멸이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제3의 길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오직 진실만을 밝혀내어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정면 돌파였다. 그녀는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고 마침내 자재 구입 내역과 실제 시공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의 자금이 세탁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전쟁의 서막임을 알렸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강민혁이 집무실에서 나오다가 불 켜진 기획팀 사무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피곤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맞선 장소에서 보았던 당당하고 거침없던 여자가 자신의 지시 하나에 밤을 새우며 매달리는 모습은 그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 서윤을 깨웠고 짐짓 놀란 척하며 아직도 퇴근을 안 했느냐고 빈정거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윤이 붉은 펜으로 표시해둔 회계 장부의 핵심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었고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서윤은 부스스한 얼굴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보고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목을 칠 수 있는 진짜 칼자루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민혁은 의외의 질문에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만약 칼자루라면 갬배장은 있느냐고 되물었다. 서윤은 두려움 없이 그와 시선을 맞추며 내 손에 쥐어진 이상 휘두르는 방향은 내가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강민혁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대답이 꽤 마음에 든 눈치였다. 그는 내일 아침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기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무능한 낙하산의 것이 아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한서윤은 미리네 건설의 자재관리 창고가 위치한 외곽 지역의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는 이중 장부의 원본과 실제 자재 반입 내역을 기록한 하드디스크가 보관되어 있었다. 박진만 전무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낡고 허름한 창고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우산을 쓸 겨를도 없이 빗속을 뚫고 달려가 녹슨 자물쇠가 걸린 문을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열어 젖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를 반겼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복사가 90%를 넘어가던 순간 창고 밖에서 자갈을 밟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책상 밑으로 숨었지만 곧이어 거친 발소리와 함께 험악한 욕설이 들려왔다. 박진만 전무가 심어둔 하수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문이 쾅하고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사무실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책상 위에서 깜빡이는 외장 하드디스크의 불빛이 그녀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말았다. 사내 중 하나가 책상을 발로 차며 그녀를 끌어냈고 서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윤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 팀장님이 이렇게 겁도 없이 남의 영업장에 침입할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찼다. 그의 손에는 서윤이 목숨을 걸고 확보하려 했던 외장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바닥에 내던져 구둣발로 지시겨버렸다. 서윤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눈물 대신 도끼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당신들이 누굴 건드렸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박전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오늘 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전문 분야라고 속삭였다. 남자의 신호에 따라 다른 두 명의 사내가 서윤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그녀를 빗속으로 끌고 나갔고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시야를 가렸고 차가운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들은 서윤을 검은 세단 뒷좌석에 억지로 태우려 했고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며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어둠 속을 가르며 날카로운 스포츠카의 배기음이 들려왔다. 굉음과 함께 붉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창고 마당으로 들어와 사내들의 차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 나오는 남자는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서윤이 알고 있던 헐렁하고 나사 빠진 낙하산 대표이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젖은 셔츠 위로 드러난 단단한 근육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하며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강민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넥타이를 풀어 손목에 감았다. 그는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내 직원이 허락도 없이 외근을 나온 것 같아서 데리러 왔다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사내들은 강민혁을 비웃으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강민혁은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고 동시에 날카로운 발차기로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파괴적이었으며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의 살상무술을 보는 듯했다. 서윤은 빗속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 결제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넘기던 그가 빗줄기를 가르며 거구의 사내들을 압도하는 모습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강렬하고 우아했다. 마지막 남은 리더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위협했지만 강민혁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상대의 칼날이 닿기도 전에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고 빗물과 진흙탕 속에 뒹구는 세 남자를 뒤로 한 채 강민혁은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공포와 충격으로 떨고 있는 서윤의 앞에 서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깊고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혁은 멍하니 서 있는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조수석에 태운 뒤 말없이 운전석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고 난방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강민혁의 옆모습을 응시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그리고 방금 전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어리숙한 모습이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강민혁은 도로의 빗길을 응시한 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배를 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눌함이나 장난기가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했다. 그는 박진만 전무와 그 배우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무능한 허수아비로 여기게 만들어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서윤이 그 위험한 미끼를 물고 오늘처럼 무모하게 뛰어들 줄은 몰랐다며 그녀의 무모함을 타박하면서도 그 용기만은 높이 산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었다. 그렇다면 처음 호텔 라운지에서의 그 찌질한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괴롭힘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추자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자신의 칼이 되어줄 사람은 실력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이 보여준 그 오만할 정도의 당당함이 내게 확신을 주었다며 진지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차는 어느새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에 멈춰섰다.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창밖의 야경은 물기에 젖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은 서윤에게 이제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금 여기서 내려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가 못 본 척 살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어 회사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박멸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공범자가 되자는 위험한 유혹이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욕망과 눈앞에 이 미스터리한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만약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강민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주고 이 회사의 진짜 주인으로 대우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그렇다면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다치지 말라며 까칠하게 대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빗소리는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행진곡처럼 들려왔다. 강민혁은 다시 차를 출발시키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서윤에게 내일부터 회사에서는 다시 철부지 낙하산 대표와 그에게 시달리는 불쌍한 팀장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전율이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박진만 전무가 지배하던 세상이 곧 뒤집힐 것임을 직감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붉은 스포츠카 안에서 두 남녀는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거대한 악에 맞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미리네 그룹 본사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한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지만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자신과 강민혁 대표를 둘러싼 지저분한 소문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어젯밤 빗속에서 강민혁과 나누었던 뜨거운 약속과 그가 보여준 진짜 모습만이 그녀가 이 모멸적인 시선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전략기획실에 들어서자마자 팀원들의 대화가 뚝 끊기며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서유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모니터 화면보다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서류들이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고 강민혁의 비서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표이사실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서유는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애써 무시했다. 이것은 박진만 전무가 파놓은 함정의 시작일 뿐이며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적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표이사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민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잡지를 보고 있다가 서윤을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들고 있던 잡지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한 팀장은 이를 대체 어떻게 처리하기에 아침부터 내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냐고 고함을 질렀다. 문 밖에서 비서들이 듣고 있을 것을 의식한 철저한 연기였지만 서윤은 그의 눈빛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읽어낼 수 있었다. 강민혁은 서윤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쪽지를 그녀의 재킷 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었다. 그의 입은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서윤은 강민혁의 연기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건넨 쪽지에는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박진만 전무가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박 전무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수준을 넘어 조작된 횡령 증거를 통해 서윤을 법적으로 매장하고 이를 빌미로 강민혁의 해임안까지 상정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윤은 주머니 속에 쪽지를 꽉 쥐며 결코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사내 감사팀 직원들이 예고도 없이 전략기획실로 들이닥쳐 서윤의 책상과 개인 물품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거칠게 서랍을 뒤엎었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윤의 개인 금고에서 정체불명의 차명 계좌 통장을 찾아냈다. 그것은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만 감사팀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바로 횡령의 증거라고 소리쳤다. 박진만 전무의 하수들이 미리 심어놓은 덫이 완벽하게 작동한 순간이었고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꼭두각 신호름을 지켜보았다. 감사팀에 의해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간 서윤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 그들은 서윤이 건설사 감사 정보를 빌미로 하청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조사관은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강민혁 대표가 시켰다고 자백하면 선처를 해주겠다는 달콤한 회유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유치한 협박에 코웃음을 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말려들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며 침묵을 지켰다. 한편 대표이사실에 있던 강민혁은 감사팀이 서윤을 끌고 갔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아래에 숨겨둔 특수통신 장비를 통해 외부의 조력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반격의 준비를 서둘렀다. 박진만 전무가 서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다. 강민혁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오늘 밤이 지나면 미린의 그룹의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녁이 되자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며 서윤과 강민혁의 스캔들을 취재하려 들었다. 박진만 전무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미 서윤을 부도덕한 꽃뱀으로 강민혁을 무능하고 방탕한 재벌 3세로 낙인 찍어 버렸다. 조사실에 갇혀있던 서윤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진실이 거짓에 묻히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뒤집는 데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강민혁의 쪽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 터뜨릴 반전의 카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밤이 깊어지자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박진만 전무가 직접 들어왔다. 그는 지친 기색의 서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더니 지금이라도 강민혁을 버리고 자신의 라인으로 갈아타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그는 강민혁은 어차피 허수아비일 뿐이며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라고 오만하게 떠벌렸다.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주인 행세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박 전무는 서윤의 당돌함에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내일 이사회에서 네가 어떻게 파멸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악담을 퍼붓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대회의실은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분위기는 살벌했고 모두가 강민혁의 해임과 한서윤의 처벌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박진만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아 있었고 강민혁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감사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좌중이 술렁거렸고 박 전무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박진만 전무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서윤의 횡령 혐의와 강민혁의 경영 자질 부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조작된 통장 내역과 거짓 증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서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다. 이사들은 혀를 차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고 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전무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마지막으로 한서윤 팀장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고 짐짓 관대한 척 말했다. 그것은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그녀를 철저히 짓밟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박진만 전무가 띄워놓은 조작된 엑셀표를 잠시 응시하더니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하고 명료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자료는 정교하게 조작된 위조문서이며 진짜 횡령범은 이 자리에 따로 있다고 선언했다. 좌중이 경악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서윤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어보였다. 그것은 어젯밤 강민혁이 쪽지와 함께 몰래 건네준 진짜 데이터의 백업본이자 박진만 전무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진만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서윤에게 달려들려는 찰락 황하는 소리와 함께 강민혁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낙하산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보안 요원들을 향해 당장 멈추라고 벼락 같은 고함을 쳤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그를 쳐다보았다. 강민혁은 서윤의 곁으로 걸어가 그녀를 보호하듯 막아서며 싸늘한 눈빛으로 박진만 전무를 노려보았다.
강민혁은 이제 연극은 끝났다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시켰다. 화면에는 박진만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청 업체들을 협박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자료와 강민혁이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비밀리에 조사한 자료들이 합쳐진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진만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윤은 강민혁을 올려다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신뢰와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박진만 전무의 비밀 계좌 내역과 횡령 정황이 낱낱이 공개되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하던 원로 임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박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삿대질을 해대며 이것은 조작된 모함이며 풋내기 대표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꾸민 삼류소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강민혁은 팔짱을 낀 채 그 추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고 있었다. 한서윤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스크린에 띄워진 숫자의 의미를 설명해 나갔다. 그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박 전무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논리 정연하게 브리핑했다. 전문적인 회계 용어와 명백한 물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박 전무를 향한 비난의 화살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회사를 갉아먹는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단상 위로 올라가 서윤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더 이상 어눌하고 눈치 없는 낙하산 대표가 아니었으며 미린의 그룹의 오너 일가로서 타고난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육성으로 회의실 전체를 울리며 박 전무에게 즉각적인 사임과 더불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미국에 머물던 시절부터 이미 박 전무의 비리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오늘 이 자리는 그 긴 사냥의 끝을 알리는 처형대라고 선언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 기세에 눌린 박 전무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고 수사관들은 주저없이 박 전무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 전무는 악을 쓰며 강민혁을 저주하고 자신을 따르던 임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실세의 몰락은 그토록 허무하고 비참했다. 서윤은 끌려나가는 박 전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휘청거렸다. 강민혁은 재빨리 서윤의 허리를 부축하며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귓가에 고생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회의실 밖에는 이사회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횡령 스캔들의 주인공이 바뀐 것에 대해 흥분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얼굴을 가려주며 기자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길을 트라고 지시하며 수많은 카메라 앞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기사를 지키는 영주처럼 든든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대표이사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겪었던 전쟁 같은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은 냉장고에서 생수 2병을 꺼내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다. 그는 뚜껑을 따주며 이제부터는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윤은 물병을 받아들고 그를 바라보며 당신이 이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엮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농담 섞인 투정을 부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서윤의 맞은편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실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 당신에게 물벼락을 맞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며 그때 당신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가식적인 껍데기가 아닌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작전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동지애와 미묘한 설렘이 흐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회사 내부 인트라넷은 박진만 전무의 구속 소식과 강민혁 대표의 리더십을 찬양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직원들은 그동안 낙하산이라고 무시했던 신임 대표가 사실은 치밀한 전략가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열광했다. 또한 부당한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한서윤 팀장에 대한 동정 여론과 찬사도 이어졌다. 서윤은 전략기획실로 복귀했고 팀원들은 기립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를 오해하고 험담했던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과의 뜻을 전했고 서윤은 쿨하게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며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퇴근 무렵 강민혁이 다시 서윤을 호출했다. 이번에는 업무 지시가 아닌 저녁 식사 초대였다. 그는 이제 찌질한 남자가 아닌 제대로 된 신사로서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윤은 잠시 튕기는 척하다가 못 이기는 척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강민혁의 스포츠카에 올랐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달렸고 차 안에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흘렀다.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평화는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다. 강민혁은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으로 서윤을 안내했다. 그곳은 첫 만남 때 갔던 호텔 라운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분위기 있고 우아한 곳이었다. 그는 서윤을 위해 의자를 빼주며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강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는 구시대적인 관습을 타파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대우받는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윤이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의 원대한 꿈에 기꺼이 동참하겠노라고 화답했다. 박진만 전무의 구속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미린의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격변기를 맞이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는 쓰라렸지만 강민혁 대표는 지체 없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혼란을 잠재웠다. 그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이던 인사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철저한 성과 위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자 곧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서윤 팀장은 이 모든 개혁의 최전선에서 강민혁의 손과 발이 되어 실무를 지휘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 검토 속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빛나는 눈빛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 두 사람은 이제 상사와 부하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사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람의 스캔들은 이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직원들은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해낸 영웅적인 서사에 열광하며
그들을 미리네의 환상의 콤비라고 불렀다. 서윤이 복도를 지나갈 때면 더 이상 따가운 눈총이나 수군거림은 없었고 대신 경외심 어린 시선과 정중한 인사만이 그녀를 따랐다. 강민혁 또한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젊은 경영인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은 한서윤 팀장의 용기와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을 돌리는 겸손함까지 보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서윤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늦은 오후 대표이사실에서의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강민혁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 했다. 서윤은 태블릿으로 다음 분기 전략을 설명하면서도 가끔씩 마주치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럴 때마다 사무실 안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격렬했던 전투를 함께 치러낸 전후에는 어느새 서로에 대한 깊은 호감과 애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이 소중한 관계를 서두르다 망치고 싶지 않은 신중함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혁은 서윤에게 이번 주말 저녁에 시간을 비워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는 이번에는 업무의 연장이 아니며 회사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심이 느껴져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지며 주말에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느라 한참을 고민했다. 평소에 냉철한 전략기획실 팀장이 아닌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평범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상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약속 당일 강민혁이 서윤을 데리고 간 곳은 놀랍게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호텔 라운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찌질한 남자가 아니라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신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깍듯하게 에스코트했다. 테이블 위에는 은은한 촛불과 향기로운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은 감회가 새로운 듯 주변을 둘러보며 그때 당신이 여기서 물벼락을 맞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강민혁은 유쾌하게 웃으며 그때 당신의 매서운 눈빛에 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코스 요리가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강민혁은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막막함, 그리고 박진만 전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꼈던 중압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서윤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고백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당신은 나의 칼이자 방패였고 이제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 또한 강민혁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에만 매달리며 삭막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지만 당신을 통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신의 무모해 보이는 용기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마음을 녹였노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제는 상사와 부하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당신의 곁에 서고 싶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은
모두 사라진 듯 고요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반지는 당신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받아달라고 청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고 강민혁은 서윤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지난날의 오해와 시련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콤하고도 확신에 찬 키스였다. 시간이 흘러 미린의 그룹은 투명 경영과 혁신적인 사업 확장으로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 강민혁 대표와 한서윤 전무 부부는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 커플로 선정되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처음 만났던 호텔 라운지를 찾아 초심을 되새기곤 했다. 그들은 여전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다.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짓궂은 맞선 상대가 자신의 운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회상했고 강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주는 최고의 반전이자 선물이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별들이 미리네처럼 쏟아지고 있었다.